전반적으로는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 10월 달 주식 시장이 7년 만에 수익이 아니죠. 2024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같이 보셔 사셔야 돼요. 똑같이 전세 매매율이 오를 때라도 주식, 부동산 등 각종 투자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남녀노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시기에 크게 성장하여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탈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꼭 범죄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성공 포르노와 상당히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짚어보았듯이 자신의 투자 성공을 근거로 하여 각종 지식 상품을 판매한다면 당연히 성공파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투자 유튜브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심리 장치들을 제가 직접 피해를 볼 뻔했던 슈퍼게이미 김정환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포르노의 심리 트릭을 파악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힌트가 되는 사례입니다. 성공파리는 내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고 그걸 알려주겠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 방법에 투자가 들어가면 투자 전문 유튜브가 되는 것이죠. 유머로 볼 수도 있지만 꽤나 핵심을 찌르는 조소는 부자이고 투자 고수라는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여 지식 상품을 팔까라는 의문입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것은 김정환도 인정하고 있듯이 노력과 운이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업 투자자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공을 토대로 지식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그 니즈에 딱 들어맞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나이가 들었다면 안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투자 유튜브를 하는 한 가지 가능성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투자 분야는 저 같은 일반인들에겐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인 만큼 건전한 유튜브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죠. 항상 문제는 건전하지 않은 콘텐츠들입니다. 강사의 성공이 과장되고 지나치게 장담하고 회원 등급별 카톡방을 운영하는 등 그 행태는 다양하고 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투자 유튜브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성공 포르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목을 짚어주는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며 금방 투자가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될 것 같거나 수익을 자랑하는 댓글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와 심리를 이용해 투자 유튜브들은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썸네일과 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왜곡된 인지를 발생시킵니다. KB증권에서 발행한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 중에서도 한 해 동안 금융투자간 수익이 발생한 비중은 약 20%, 부동산 투자간 수익이 발생한 비중은 약 17에서 18%입니다. 현재의 자산을 축적하는 데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도 55.8%가 투자 외소득, 상속, 증여, 사업,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투자로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한 사례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 수가 왜곡된 인지에 비하면 매우 적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안 중 하나는 그 안의 심리장치들을 살펴보고 스스로 점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정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슈퍼게이미 김정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제가 직접 피해를 볼 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던 유튜브 채널 중 가장 지식사업을 잘 벌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마케터 경력답게 그 사업 수완은 상당했습니다. 심리장치 첫 번째는 희망 부풀리기입니다. 희망은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 과도하게 부풀어 비상식적인 탐욕이 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작용을 위한 첫 번째 도구는 강사의 재력 과시입니다. 이는 성공파리 강사들이 맨 처음 하는 작업인 것처럼 김정환도 지속적으로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만큼 크게 과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논현동의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과 평창에 별장을 소유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증한 주식 계좌만 해도 재력의 의심은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투자 성공으로 이룬 것들을 보여주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전통적이면서 강력합니다. 이런 작업을 강사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희망을 부풀리는 두 번째 도구는 많은 성공 사례입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배워 성공한 제자와 직원들이 있고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시청자 중 수익이 높은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김정환의 조금 특이한 행동 중 하나는 아침 시황 방송에서 사상 최고 계좌를 달성한 사람 손들어라 면서 수익이 좋은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수익을 자랑하고 그 또한 시청자에게는 가슴 웅장해지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도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그 무리에 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 행동이 오래된 시청자들의 비판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흥미로운 구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한 주에 10,000원인 A 종목을 사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A 종목이 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10,000원일 때 매수했던 시청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5,000원일 때도 여전히 사라고 계속 추천하고 이 종목이 8,000원으로 회복하면 기존 시청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손실이지만 새롭게 유입되어 5,000원에 매수했던 시청자들은 사상 최고 계좌를 달성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사상 최고 계좌라며 손을 들면 오랜 시청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긍정적인 케이스이고 추천 종목이 완전히 하락하여 횡보하게 되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계속 다음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추천 종목은 수십 개를 넘어가게 되죠. 마치 끊임없는 희망 돌려막기 구조인 것입니다. 어떤 집단을 결속시킬 때 필요한 것은 정체성 만들기, 공동의 목표, 외부의 적입니다. 김정환은 자신의 멤버십 구독자들을 병아리라고 이름 붙이며 병아리방이라는 채널 멤버십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사람을 모아 집단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면 정체성을 통한 소속감이 생깁니다. 지금은 좀 시들하지만 성공학의 한 갈래인 매트릭스 음모론이 한창일 때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병아리 전용 라이브 방송, 종목 리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했는데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된 것은 우리는 진심으로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제도 개선, 바뀌어야 할 인식 및 행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명분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12만 원이 될 것이라거나 코스피가 단기간에 4천을 갈 것이라는 등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호울은 좋았지만 당연히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내 집단이 있을 때 목표를 저해하는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것은 강력한 결속 도구입니다. 우리 병아리들은 한국 증시의 희망을 가지고 다같이 잘 되자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저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김정환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기관, 연기금, 외국인은 항상 악으로 묘사됩니다. 거의 모든 라방에서 증시가 하락하면 기관, 연기금,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다며 그들의 탓임을 강조합니다. 방송을 보면 기관은 매일 단타만 치는 얍삽빠른 인간들이고 연기금은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나쁜 족속들로 묘사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 추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외부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현재 드러난 사실 중 외국인이 판다고 불평하면서 CFD 계좌를 이용해 매매를 한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시청자들의 배신감을 더했습니다. 건전한 팬 비즈니스로서 멤버십을 운영하고 목표를 세우고 한국 증시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수단들은 집단을 강하게 결속시켜 자신의 이익을 증대한 수단일 뿐이죠. 김정환의 멤버십은 겉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등급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슈퍼챗을 많이 쏜 사람들을 VIP처럼 대우하여 따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는 등 멤버십 비즈니스가 진행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 시청자에게는 상당한 유혹이죠. 또한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들의 별명을 붙여가며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수십만원짜리 NFT까지 만들면서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은 전대미문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NFT를 구매해서 해당 종목을 보유한 회원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 안의 집단에 또 소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 일반 방송 시청으로 시작한 시청자는 병아리 멤버십, 나중에는 퀀트K, 그 다음에는 책, 강의, 끝없이 다음 단계를 결제하며 점점 멤버십 비즈니스에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다단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크리에이터에 대한 팬 비즈니스는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가 책을 내면 팬들의 구매로 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유튜버들이 낸 각종 상품은 기업들을 위협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김정환도 노골적인 팬 비즈니스를 진행했는데 그 전에 진행된 것은 선한 이미지 구축이었습니다. 여느 투자자가 그렇듯 김정환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 집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알지 못하게 일찍 등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전형적인 성공파리의 패턴임에도 아직 전통적인 수단이 굳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보인 눈물은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합니다. 주식 투자로 실패한 후배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어린 시절 고생하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라방에서도 힘든 시청자의 사연을 읽으면 자주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무 잘 울어서 개형에서 개언니로 별명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비언어적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눈물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단순히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 보기 시작했던 목적이 팬심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김정환은 실제로 이타적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자신이 무료로 광고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온갖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청자 수에 한 번 선물을 보내면 상당한 매출이 나오니 자영업자들은 앞다퉈 선물을 보내고 나중에는 커뮤니티 공지가 광고판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오면 김정환과 직원들은 그것으로 식사를 대신하곤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누가 이득을 보는 건지 갸우뚱하게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며 시청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새로운 지식 상품은 출시되고 가격은 올라가며 슈퍼챗은 유도되었습니다. 굿즈까지 나오며 노골적인 팬 비즈니스가 진행되었지만 법정에서는 이득을 추구하는 방송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는데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눈물, 선한 이미지 자체는 죄가 없으나 성공파리의 감정 호소 전략에 너무 많이 이용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요소가 튀어나오면 긴장하고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할 지경입니다. 다단계든 사이비 종교든 성공파리든 하나 배울 만한 점을 꼽으라면 성실함입니다. 매일매일 수강생을 등쳐먹는 엄청난 성실함을 보고 있으면 만약 성실한 비법 강의를 내면 그것만은 수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정환의 오전 시황 라방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진행됐습니다. 단순히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날 나온 산업, 기업 리포트, 뉴스 등의 내용을 줄줄 꿰고 있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외우고 있는 성실함을 보면 이 사람은 사기꾼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10년 정도 발간되는 모든 뉴스의 타이틀을 읽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됐고 지금은 이제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찍었으니까 성실함 자체가 고의적인 심리 장치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정성으로 다가오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넘어 인간적인 팬이 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성공 포르노에서도 속은 사람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는 개인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의존성인데요. 누구나 잘 모르고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의존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저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지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있어 의존적인 마음이 생길 때 심하면 리딩방 등 사기에, 심하지 않으면 이런 지나치게 장담하는 유튜브 채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적 시원하게 장담하고 콕 집어서 사라, 얼마 이하에서 사도 된다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를 주는 김정환의 말들은 상당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에 LNF, 위지익 스튜디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몇 가지 초기 성공이 합쳐지면서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이죠. 이런 성공 사례가 모두 운이었다거나 그의 노력과 실력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가 있던 때의 증시 상황과 수십 개에 달했던 추천 종목의 수를 생각하면 성공 사례들도 운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가 초심자의 행운인 것처럼 초반의 성공은 자칫 이성의 끈을 놓고 무조건적인 추종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 태도를 견지해버리는 것이 다음 추종할 사람을 선정하고 나서 큰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꽤나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의 시원한 장담이 초반에는 달콤했지만 결국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낸 뒤 자신은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교훈을 다시금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 2심 판결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그렇기에 형법상 사기를 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도 도덕적인 비판이 있던 것처럼 저 또한 도덕적으로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태는 성공 포르노에서 사용하는 심리 장치의 정수였기에 매우 좋은 예시로서 소개하였습니다. 수단은 죄가 없듯이 심리 장치들 자체는 건전한 비즈니스에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면 하나의 플래그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점검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가 추천한 종목이 다 박살났으니 실력 없는 놈, 나쁜 놈이다 라는 주장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당시 성공 포르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김정환에게 속아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성공 포르노가 옳은 줄 알고 살아왔고 십수년 전보다 훨씬 성공 포르노에 둘러싸여 살고 있으며 이성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속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시점은 간절함이 피어날 때입니다. 간절함이 건전한 수준으로 있다면 긍정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도할 때 사기에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무언가에 간절함이 생긴다면 마냥 받아들이기보다 반드시 스스로 점검하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투자 분야로 돌아오면 잘못된 뷰를 전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주장을 펼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만 과도한 희망을 주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절대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6월 26일에 2차 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덕적인 비판을 넘어 법적인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피해자분들께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례가 나와야만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가즈아와 자살하면 그만이야 속에 극단적이 되어가고 허영의 향연으로 인해 생긴 조급함은 주체성을 잃게 하고 의존성을 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언가를 장담하는 투자 유튜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소비자의 주체성이 회복되어 불건전한 투자 유튜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명해지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보상받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